이 말 내뱉자마자 장모님 앞에서 아내가 쌍욕을 하더군요. 네가 아빠라고 할 수 있냐며 병신 같은 새끼, 결혼해줬더니 꼴값이라며 온갖 욕이란 욕을 다 듣고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퐁퐁남의 최후, 제 와이프가 다른 놈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9살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인생에 특별할 것도 없고 유별난 일도 없는 제게 일주일 전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어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아내가 저번 주에 출산을 했는데요. 저는 B형이고 와이프도 B형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A형은 나올 수가 없는데 솔직히 지금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겪으니 현실 같지가 않아 감당하기 어렵네요. 친자 확인 검사를 맡겨서 하면 결과지에 친자가 아니라고 나올까봐 무서워서 검사도 하질 못하겠습니다. 혹시나 저나 와이프나 원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어서 사실은 혈액 검사를 해보니 A형이거나 AB형이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캄캄하고 어질어질합니다. 믿기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친딸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다고 해도 못 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섭고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드네요. 글쓴이 분의 사연에 댓글이 많이 달려 후기를 제대로 써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주일 전 글 썼던 놈입니다. 요즘 출근도 못했네요. 힘내라고 쪽지 주신 분들도 있고 결과가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도 있고 여튼 다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글을 다 쓰고 보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요. 저때 무슨 정신으로 글을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길게 써본 게 처음이라 그냥 생각나는 듯 쓰다 보니 두서가 없네요. 일단 이번 글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친자가 아닌 확률 99.98% 나왔습니다. 아내는 친자일 확률 99.97% 나왔고요. 결과 내용은 샘플 넘겨주고 하루 정도 만에 유선 통보가 오고 이틀에서 3일 내로 서류가 넘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하세요. 처음 딸이 A형으로 나오고 일주일간 정말 미친 듯이 힘들었는데 이제 결과지를 서류로 바꿔보니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네요. 말 그대로 현실 감각 제로입니다. 딱 일주일 전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 보여서 미안하지만 친자 확인해보고 싶어. 당연히 내 딸이겠지만 미안한 만큼 내가 100배 1000배는 더 잘할게. 약속할게. 이 말 내뱉자마자 장모님 앞에서 아내가 쌍욕을 하더군요. 네가 아빠라고 할 수 있냐며 병신 같은 새끼, 결혼해줬더니 꼴값이라며 온갖 욕이란 욕을 다 듣고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모님이 따라 나오시면서 저한테 네가 사람이냐, 어린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당분간 병원 오지 마라 이러십니다. 결국에 다음날 친누나가 엄마 아빠가 좀 나서봐라 해서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장모님 설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단은 해보자고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처음엔 잘 먹히진 않았지만 이 상태로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면 분명히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 겨우겨우 장모님 설득하고 저는 무릎도 꿇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장모님은 제 아내를 믿고 계셨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제 아내, 딸 샘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음날 하루 만에 받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눈물도 안 났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덤덤했습니다. 아내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저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예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결과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아시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러 가셨고 엄마랑 누나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머리채 잡으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일단 변호사분에게 들은 얘기는 간통죄 폐지 후에 형사상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 없다는 것이 주요한 결론이었습니다. 결혼 후 외도로 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무효 처리는 안 되고 이혼으로 해야 한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쪽 가족들과 얘기를 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황상 재판 이혼으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저희 아버지 회사 알바생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천에서 조그마한 냉장식품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십니다. 저는 그곳에서 재고관리, 창고관리, 지게차를 운전하는 잡다한 일을 하고요. 직원들은 한 20명 정도 되는 소규모입니다. 저희는 여름이 성수기인데 정말 바쁩니다. 12시간 내내 밥 먹는 시간 제외하면 지게차에서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요. 그래서 성수기 때 발주받고 발주서 출력해주는 사람을 1명 정도를 알바로 여름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하기 힘든 지역에 있고 물류센터라는 특성상 알바하기 꺼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급도 세고 출퇴근 픽업까지 해줍니다.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26이었고 아내가 20살이었습니다. 아내가 대학 개강 후 알바 그만두면서도 꾸준히 만나고 그러다 보니 연애 1년여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아내가 학생이어서 바로 아기를 갖기엔 좀 무리다 싶어서 미루고 미뤘습니다. 당연히 학비부터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내줬고 학교 타고 다니라고 중고경차도 한 대 사줬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후에 임신 소식을 들었고 아내는 휴학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전화를 받고 가족들에게 알린 후 저는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서 장모님과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고 하시고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없이 병원에서 바로 나와서 이틀 뒤에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갔더니 장인어른도 와 계시더군요. 별말 하지 않고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아무 말도 안 하신 채 그냥 두 분이 병실에서 나가셨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나가시자마자 울면서 잘못했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냥 뭐랄까 밉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이젠 모르는 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그냥 감정 없는 로봇이 울면서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한 감정이 없어져 버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냥 아내한테는 네가 살 길은 친아빠 찾아서 걔랑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걔한테 양육비라도 꼬박꼬박 받아서 키워라. 난 이미 마음 정리했다. 얘기를 했더니 울고불고 비네요. 장인 장모님이 들어오시더니 미안해 김서방. 애가 아직 어려서 실수했나 보다. 많이 화나고 억울하겠지만 한번 이해해줘라. 애 키우라는 말은 못하겠고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다시 잘 지내면 안 되겠나 자네. 라고 하십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이혼 서류를 넘겨드렸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은 현재 준비 중이시니까 장인 장모님도 준비하시라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 이혼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알겠다고 나가랍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아내랑은 2일에서 3일 정도 전화랑 카톡으로 많이 대화했고 제 솔직한 심정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자백 받았습니다. 대학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클럽에 갔었는데 클럽 문 열자마자 일찍 가서 그냥 대충 놀다 저녁에 집에 오려고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아는 남자아이들을 만나서 자기 친구들하고 남자들이랑 같이 나와 호프집 가서 한 잔 더 했다고 합니다. 호프 중 중간에 자기가 너무 취해서 기억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 모텔에 처음 보는 애랑 있었답니다. 자기 말로는 잠자리 한 기억도 없고 너무 취해서 그냥 잠들었나 생각하고 바로 옷 챙겨 입고 집으로 왔다네요. 그때가 확실하냐고 하니까 저랑 결혼 후에 남자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네요. 임신 날짜도 얼추 그때가 맞다고 여튼 그 얘기하면서 저한테 아기는 우리 엄마 아빠가 키워주신다고 했어. 오빠 눈에 절대로 안 보이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그냥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저번에 글 썼던 생각이 나서 글 올려봅니다. 현재 법원 제출용 친자 확인서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이혼하는 거라 생각하고 아내랑 장모님한테 이혼 준비하라는 말까지 했지만 이젠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뭐랄까 진짜 열받아 이럴 거면 이혼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친자가 아니라니까 당연히 이혼해야 되는 거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라도 생기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 감정도 없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그냥 아예 없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허무합니다. 참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기분입니다. 글이 너무 길었네요. 술 취해서 주저리 쓰다 보니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도 이해해주세요.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건 정말 이혼은 당연히 하는 거고 당사자 말 맞다나 차라리 친아빠를 찾는 게 맞는 듯 하네요. 못 찾으면 나중에 애한테는 뭐라 하나. 애기가 정말 안쓰럽네요. 영화 화차처럼 연애부터 결혼, 임신, 출산까지 한순간에 인생의 한 토막이 날아간 기분이실 듯 하네요. 한번 금이 간 신뢰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금이 간 곳은 더 약한 충격에도 무너질 텐데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시작하려면 진짜 아이까지 내 가슴에 품겠다는 각오 없이는 힘들 것 같아요. 글쓴 이분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장인 장모가 글쓴 이분 안 보이게 키우겠다라고 해도 괜히 아기한테 죄 짓는 기분이고 아이 엄마는 괜히 자기 잘못인데도 그 화살을 아이한테 쏠 테고 그렇게 자란 아이는 또 많은 원망을 가질 테고 이런 식의 재시작은 서로에게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는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될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난 모르겠다, 결국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글쓴 이분은 제발 이혼하길 바랍니다. 재판 이혼하시고 위자료 청구 무조건 하세요.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바람 핀다는 건 중독 및 습관성입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와이프란 사람이 정말 생각이 없네요. 들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글쓴 이분을 하늘에서 돈 게 틀림없네요. 다른 대상을 좋아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바람을 필 때 느껴지는 아슬아슬한 느낌이 좋아서 바람을 피는 겁니다. 한번 바람 핀 사람은 99% 아니 100% 두 번, 세 번 또 핍니다. 그리고 오히려 글쓴 이분이 괜한 일에도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못된 사람이 되는 건 글쓴 이분일 거예요. 자식놈 나올 때마다 친자 확인하기 싫으시면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둘 다 B형인데 A형 아기가 나왔으면 상식적으로 아내도 이상하다 생각해야 하는데 친자 검사해보자는 남편한테 쌍욕하는 걸 보면 괜히 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시부모도 욕하는 걸 보면 시부모도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애가 B형이었어 봐. 평생을 아내한테 속으면서 남의 새끼인 줄 모르고 키웠을 거 아니야. 애가 A형으로 태어난 것이 하늘이 남자분한테 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